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크리스마스 캐럴, 캐럴의 이 계절이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수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뭐 캐럴을 들고 막 발표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캐럴은 지금 라디오나 TV를 틀어도 듣기 힘든 그런 캐럴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금 들려드릴 이 캐럴, 이게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이 목소리 아는데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냐면 네. 본명보다 똑순이라는 별명으로 더 그럼 익숙해진 듣고, 바로 자, 그냥 듣고 올게요. 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엔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야, 목소리 참 앳되고 귀여운데 아마 이 모습 사진만 봐도 안진용 기자님, 아하, 누구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이 똑순이 정말 똑소리 나는 목소리 들으면서 반가워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김민희 씨 1980년 달동네라는 드라마에서 똑순이 역을 맡아서 인기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듬해인 1981년 이 똑순이의 캐럴을 발매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9살이었는데 워낙 큰 인기를 얻다 보니까 이후 몇 번이나 재발매됐습니다. 결국 매년 똑순이의 캐럴이 계속 나오게 된 건데 정작 이 앨범은 대박이 났지만 김민희 씨는 수익이 크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계약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어머. 겁니다. 당시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받았고 본인이 워낙 게맛살을 좋아해서 게맛살이랑 쥐포 몇 상 잡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머. 계약서를 꼼꼼히 쓰셔야 됩니다. 어머, 어떡해요, 세상에. 계약서의 계자와 게맛살의 계자가 같은 건 줄 알고 혹시 그냥 게맛살과 쥐포 받고 캐럴 녹음했는 거, 오히려 진짜 어떻게 제가 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릴 때, 멋모를 때 그냥 이렇게 후다닥 계약이 됐나 봐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그런 김민희 씨가 냈던 캐럴 지금 들어도 참 앙증맞고 늘 다시 듣고 싶은 캐럴이에요. 그런데 아역 시절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배우로 활동한 김민희 씨, 앞서 뭐 캐럴 노래도 있습니다만 이 성장해오면서 노래에 대한 열정 그건 포기를 못했나 봐요. 최근에 신곡까지 냈다고 하는데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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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요. 주루루루루루 눈물만 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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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내발 물어주세요. 그 사람 하나면 좋아 좋아 이만 몰라도 좋아 좋아 사랑이 외롭다 세월이 서럽다 그래도 당신이 좋아 좋아 스쳐만 지나도 좋아 좋아 눈빛만 보여도 좋아 좋아 그 사람 아니면 그 이름 아니면 바보처럼 난 사랑할 수 없다. 진짜 그냥 막 덩실덩실 막 어깨춤 나옵니다. 진짜 신나는 노래인데 김현지 평론가님, 이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그냥 취미로 노래 부르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김민희 씨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달동네의 그 똑순이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으로 치면 글쎄 누구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였거든요. 네. 뭐 시청률도 뭐 40% 50% 아마 그 정도 나왔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 김민희 씨의 어릴 적 모습을 지금 모습에서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그때 저 똑순이 씨가 김민희 씨가 했던 대사 전 지금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떡순이는
아버지 손잡고 어머니 손잡고 학교 갑니다 하는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네. 아, 이거 연식이 꽤 되셨군요. 진짜 아니 그냥 좀 소문으로 들었어. 소문으로 들었어요. 네네. 네, 그런데 그렇게 끼가 많은 그 김민희 씨가 어렸을 때부터 아역 탤런트를 했기 때문에 그 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노래하는 것도 일종의 연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뮤직비디오에서도 보셨지만 너무나 그 자연스러운 표정 연기 그리고 노래 실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수로서 지금은 굉장히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데 네. 본인 마음속에는 그 대선배님들이시죠. 이미자, 심수봉 가수님 이런 분들을 롤 모델을 삼아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신곡 활동을 할 모양입니다. 최백호 씨로부터 그 탱고를 추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신곡을 아마 받을 예정인 것 같아요. 어머. 그래서 보다 가수로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내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최백호 씨 노래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지만 낭만의 대화처럼 드드등 뭔가 낭만 가객 느낌인데 안진용 기자님 최백호 씨 노래로 탱고곡을 도전한다? 일단 이것도 놀라운데 일단 두 분의 인연이 어떻게 되는가 또 궁금해요. 두 사람 사이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김민희 씨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때 인연을 맺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해왔습니다. 워낙 본인이 힘들 때도 챙겨주신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SOS를 청할 때면 힘을 주셨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자리까지 내가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게 또 하나가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김민희라는 이름 외에 여몽이라는 예명을 쓴 적이 그래 있는데 염홍. 그렇습니다. 이 여몽이라는 예명을 최백호 선생님께서 지어주셨다는 어머. 거죠. 그런데 아직 40년 넘게 똑순이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에게 중요한데 결국 김민희 씨가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해서 돌아왔는데 이때 역시 최백호 씨에게 나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은 후에 원래대로 돌려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세상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노래를 그냥 한두 번 그냥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정말 열정, 노래에 대한 열정이 진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주 무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곤 했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도 당신은 겨울엔 무려 보이질 않네. 수능풀 아래 기빨기는 떠날 줄 몰라. 저 산 저 멀리 저 언덕에는 산새 정답게 지적이겠지. 비비 불면서 노래 부르면 나도 즐겁게 같이 놀고파. 헤야 헤야 호 헤야 헤야 호. 금빛 찬란한 마차를 타고 나는 가고파. 헤이야 호 나는 가고파. 헤이야 호. 진짜 노래 실력 대단합니다. 그냥 아마추어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데 박성배 변호사님 근데 오히려 가수 노래 부르는 무대는 자주 썼는데 그만큼 반대로 연기하는 모습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요즘. 이 많은 아역 배우들이 이 시기를 겪는다고 하는데 김민희 씨도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정체성에 대한 혼란, 작품에 대한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김민희 씨가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연기 생활이 힘들던 27세에 구안화사, 폐소공포증, 어머. 공황장애를 겪은 바가 있다고 고백한 적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배우로서 이 드라마에 뽑히기보다는 안 뽑혀서 집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훨씬 길었다. 늘 슬럼프고 늘 힘들었는데 어머. 모든 연기자가 같은 생각일 것 같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하루는 이 한파에 창문을 열어두다고 할 정도로 뭔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알고 보니 이 증상이 공황장애 증상이었다는 어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깨보고자 자꾸 도전을 시도했고 한 음악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도전해서는 자, 내가 무대에 서서 가사를 잊어버리고 몸을 떨면 이제는 그만두자고 생각을 했답니다. 어머. 그런데 노래를 부른 뒤에 가면을 벗었더니 많은 관람객들이 호응을 해주는데 이 모습을 보고 아직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늘 열심히 살아간다고 합니다. 역시 배우분, 가수분 할 것 없이 연예인분들한테는
팬분들의 사랑이 제일 큰 보약이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의 김민희 씨의 가수로서의 활동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역 배우 출신인 이분도 캐럴을 부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바로 배우 윤유선 씨입니다. 어머. 네, 7, 80년, 8, 90년대 하이틴 스타로 이름을 날렸던 윤유선 씨는요. 네. 7살에 연예계 데뷔를 하는데요. 7살인 74년도에 영화 만나야 할 사람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 당시에 영상을 보면 굉장히 이목구비가 또렷하고요. 아우, 굉장히 귀엽죠. 그래서 이후에는 당대 어머. 최고 프로그램이었던 청소년 드라마에도 출연을 하고요. 주니어 잡지의 단골 표지 모델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저 풍선감 알아요, 저거. 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요, 특유의 단아한 이미지로 꾸준한 인기몰이에 나섰는데요. 네. 사극부터 시트콤까지 연기의 폭이 상당히 넓기도 하고 최근에는 각종 영화 드라마에서 이른바 국민 엄마로 야.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 안무를 안 구기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시다 하는데 근데 윤유선 씨가 캐럴을 불렀다는 게 진짜 좀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어릴 때 뭐 광고 찍은 건 기억납니다만 여러분도 저기 못 믿으실 수 있으니까 직접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정겨울이 왔다 썰매를 타는 어린이들은 해가 된 줄도 모르고 눈길 위에다 썰매를 깔고 즐겁게 달린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왔다면 불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아니 어릴 적 부른 캐럴이라서 뭐 앳될 줄만 알았는데 앞서 김민희 씨가 불렀던 캐럴에 비하면 박성배 변호사님 뭔가 음정 박자가 딱딱 좀 맞아떨어진 느낌이에요. 윤유선 씨가 알고 보면 그러니까 중학교 합창부 출신이라고 어쩐지. 합니다. 아하. 윤유선 씨는 독창은 무섭고 합창은 여럿이서 같이 부르니까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합창부까지 지낸 윤유선 씨, 이 캐럴 앨범까지 낸 1집 가수입니다. 그렇지만 윤유선 씨 본인은 이 앨범에 대해서 변성기이기도 해서 모든 노래를 슬프게 부른 것 같다. 그때 자신감이 사라진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겸손한 말씀이잖아요. 중학교 합창부 출신이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숨은 노래 실력자랍니다. 그 무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겐 소중해 조금 늦는 것 좀 상관없어 숨이 찰 땐 걸어오려 힘이 들 때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해 서두르지 마 자신감이 없었다는 말은 다 거짓말! 중학교 때뿐이었나 봐요. 야, 김민희 평론가님 진짜 실력이 대단합니다. 출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워낙 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본인이 연기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페라 무대 아니면 뮤지컬 무대 뭐 이런 거를 좀 목표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주로 성악을 좀 전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학창 시절에는 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꿈을 좀 포기했었는데 하지만 이 실력을 숨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면 쓰고 노래하는 그 왜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나와가지고 노래를 해서도 아, 목소리가 너무 맑은데 나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지? 이런 정도로 맑은 음색 이런 걸로 굉장히 청취자들과 또 시청자 또 그 무대를 감싸고 있는 모든 분들께 아주 그 맑은 목소리를 선사를 했었다고 네. 합니다. 앞으로 윤유선 씨
저를 비롯해서 많은 팬분들의 응원 속에 앞으로도 늘 한결같은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의외의 곳에서 아주 기가 막힌 캐럴을 선사한 분이 있다는데 누군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 가슴 두근두근 어떻게 말할까 두 손 모아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 모아 메리 크리스마스 너랑 나랑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 행복해 어머 안진용 기자님 이게 대체 누굽니까 세상에. 벌써 데뷔 19년 차 배우지만 나이가 23밖에 되지 않은 김유정 양. 아역배우 출신으로 유명하죠. 지금 이 노래는요. 또 들어보면은 남자아이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바로 영화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에서 각각 김수로의 딸, 엄정화의 아들로 나왔던 김유정과 이병준이 함께 낸 크리스마스 캐럴인데 어른 흉내내지 않고 정말 아이의 동심을 그대로 담은 동요풍 캐럴이어서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야, 내년이면 계산해보면 장유미 변호사님 네. 벌써 내년에 데뷔 20년 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내년에 데뷔 20년 차인데 몇 살에 데뷔를 했느냐? 5살에 CF로 데뷔를 했다라고 어머. 합니다. 어머니가 우연하게 김유정 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때 그 사진을 보고 CF 섭외가 물밀듯이 밀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20년째 꾸준한 활동 이어가고 있는데 유난히 큰 눈망울 그대로고요.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보기만 해도 미소 머금게 하는 사랑스러운 매력 20년째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네. 정변의 아이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야, 데뷔 때 그 귀염뽀짝한 모습 보니까 야, 광고 때 모습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도가 까꿍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일한다니까. 근데 머리카락 가져가요. DNA 검 달라고 그러죠? 가져가자 한다. 우리 엄마 일하는 거 아니죠? 무슨 일 있죠? 천지 살아있을 땐 한마디도 안 하고 다들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나만 나쁜 X다! 만지 언니한테 고스란히 말해줘야겠네. 천지 반에서 은따였다고. 내 생일 때 천지만 빼고 카톡한 증거 있으니까 니들 다 공범이야. 야, 이 장면들을 보니까 진짜 잘 자란 아역 배우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네, 흔히 뭐 역변, 정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잘 자라줘서 고마운 케이스죠. 네.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연기를 20년간이나 해오셨기 때문에 본인의 그 과거 모습을 가끔 되돌아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네. 정작 본인은 어렸을 때 연기한 거를 쑥스러워서 잘 못 본다 그래요. 어머. 그러면서 또 요즘에는 원래 누군가의 아역으로서 성장을 했는데 네. 이제는 본인이 성인이 되고 보니까 누군가가 또 본인의 아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을 너무나 닮은 아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진짜 김유정 씨 하면 국민 여동생에서 어느덧 이제 국민 첫사랑이 됐잖아요. 근데 어릴 때도 워낙 어릴 때부터 이 연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학창 시절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김유정 씨는 학교도 잘 다녔다고 합니다. 학교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요? 친구들도 잘 사귀어서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들 대부분이 학창 시절 친구들이라고 해요. 진짜 잘 컸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또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친구들 대부분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걸 상당히 어려워했답니다. 결국 짝사랑에 그치고 말았는데 발렌타인데이에 이 사탕을 주고받던 풋풋한 첫사랑의 기억도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또 지금도 직장 다니는 친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도 주고받고 있고 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 먹던 추억으로 큰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앞서도 저희가 잠깐 그 얘기했지만 안진용 기자님 잘 자란 아역배우라고 저희가 말은 표현은 쉽습니다만 실제 자기 관리가 철저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성공한 아역 배우가 성공한 성인 배우가 되는 사례는 많지가 않습니다. 어. 기존 이미지를 깨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한지붕 세 가족의 순돌이, 네. 대장금의 어린 장금이 굉장한 인기였는데 지금은 모습을 보기 힘들어서 안타까운데 아하. 반면 김유정 양 같은 경우는 어릴 적 이미지를 깨고 지금 성인 배우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습니다. 네. 본인 입장에선 이렇게 믿고 볼 수 있는 배우가 됐다. 아하. 잘 컸다는 말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23입니다. 그래서 김유정 양 앞으로 더 잘 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잘 건데 더 잘 크겠다. 욕심쟁이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앞으로의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